4.15 총선은 부동산 매매 심리를 더욱 위축시킨다. 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제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네, 여권의 대승으로 끝났는데, 자, 이제 공룡 정당 이 어떤 그 의석수를 앞세워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정되어 있는 지금 이런 안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실현 가능하며, 또 현재 이렇게 실현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을 거슬리는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런 투자는 남 놓고 격자도 모른다. 그런 어떤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냐?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거죠. 자, 그 부분. 앞으로 그러면 이 총선 이후에 민주 범여권 속에서 지금 거의 뭐 180석에서 190석까지 정의당까지 범여권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개헌은 사실상 뭐 200석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개헌을 제외한 뭐 여러 가지들을 과반 이상이 그냥 되니까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보겠고요. 자,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원래는 4월 말까지 예정됐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연장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법규인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토지 공개념 이 부분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쉽게 하시고,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사실은요, 어렵다고 해서 안 보시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부동산의 어떤 미래 예측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고서 어떻게 부동산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장대장 TV 보면 세금 문제도 어느 지금 그 채널보다도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영상도 좀 보시고요. 이 부분의 공부에 대해서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종합부동산세를 보면 일단 종합부동산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징벌적인 세금이다. 약간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매년 이제 12월 달에 내는 건데, 우리가 공시지가 1가구 1주택일 때는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지.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고. 자,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6억 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과표가 3억 이하라는 거는 우리가 그 공시지가를 모르면은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의 그 공시지가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주택자라고 한다면 공시지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아파트 한 12억에서 13억, 14억 뭐 그 정도 할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0억이다 그러면 9억을 빼는 겁니다. 그럼 1억이 되겠죠. 그러면 3억 이하의 과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주택이다 그러면 둘이 합해서 공시지가가 6억 원이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일반 주택은 개정이 이렇게 0.1에서 좀 많이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 우리가 조정대상 지역을 모르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조정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쳐보면 압니다. 서울은 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조정대상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르는 어떤 투자들이 많이 하는 지역들은 2주택만 있어도 굉장히 이 보유만 하고 있어도 세금을 좀 과하게 매기겠다는 게 이건데, 그게 이제 0.2%에서 추가로 이제 인상하는 게 0.8%까지인데, 요게 이제 국회에 어떤 상정이 돼 있고 아직 법안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이제 빠르면 이제 이번에 아마 상정을 해서 다시 이제 뭐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음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상정을 해서 진행이 될 텐데, 자, 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본인이 무조건 겁을 먹을 게 아니고 이 정도는 뭐 부담이 될 거야.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게 너무 뭐 많다 이렇게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자세한 것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한테 물어봐야겠지. 뭐 대충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 30평대 아파트 강남권에 있다. 그러면 뭐 20억 기본적으로 넘어가니까 한 4, 50억 정도 그냥 부동산 두째로 아파트 두째로 있다. 이런 분들은 아마 공시지가가 12억, 13억 할 겁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예를 들자면 강남의 아파트 두 채가 25억이다. 공시지가가 25억이다 그러면 자 6억을 제가 빼야 되죠. 공시지가. 그러면 얼마죠? 19억에 해당되죠. 공시지가가 19억이면은 12억 이하, 위 이하, 50억 이하에 해당되죠. 50억 이하고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1.8%인데 개정이 되면 2%, 0.2%가 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 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 상한에. 그게 이제 1년 동안에 작년보다 지금 많이 오르는 게 공시지가 오르는 기준이 이제 공시지가는 지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재산세나 이제 종부세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제 상한액이라는 게 있는데 200%에서 300%까지 올리는 거예요. 지금 세금이 많이 올라도 2배 이상은 못 올리게 되는데 이제 3배까지 올리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산을 다 해봐야 돼. 무조건 겁먹을 게 아니고 요 정도면 내가 가지고 있어도 되겠다. 한번 이거는 계산을 대충 해도 나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는 조금 더 삭감을 해주겠다. 고령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겠다. 1주택 있는 1가구 1주택의 고령자는 해주겠다 하는 게 이제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그 고령자 같은 경우 만 60세에서 만 65세 이상은 기존은 10%였는데 이제 20%로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은 20%에서 30%로 만 70세 이상은 30% 40% 최대 이제 기간에 따라서 20%, 40%, 50%도 있지만 최대 80%까지 고령자에 대한 그러니까 10% 정도 더 해주는 것도 지금 국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보유하고 있는 건 소득이 없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면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쉽게 이제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지금 이제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 보유자는 1가구 1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자 보유자는 기존보다 0.1에서 0.3%,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보유자는 기존보다 0.2에서 0.8%,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이제 200%에서 300%로 방금 설명한 대로 한다는 거죠. 이건 좀 요약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뭐 서울권이나 이런 아파트들 우리가 그 분양을 할 때는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9억 원 이상은 집단 대출이 안 되죠. 분양하는 거는. 근데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집단 대출을 할 때 사실상 은행권에서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기금에서 어떤 서류를 넘겨서 거기서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면 더 이제 분양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는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 텐데 자 이거를 자꾸 연장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일반 분양가가 비싸게 팔려져야 이 조합원들 부담이 적고 그래야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버리면은 바로 조합원의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업이 늦춰질 수밖에 없고 조합원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부에서 6개월 정도, 3개월 지금 7월달까지 지금 연장을 해준다고 했는데 원래는 4월달까지였지만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연장을 해달라고 우리 한국주택협회에서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청약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로또인데 더 로또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많이 줄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현재 여당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게 주거복지 로드맵을 확대 및 보완하겠다. 근데 청년주택, 청년들이 이놈의 집값 올라가서 뭐 결혼을 안 하겠다, 또 뭐 애를 안 낳겠다, 너무 서울시내 어디에 살아야 되냐 하는데 이 청년주택, 신혼부부 애를 안 낳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 10만 호 공급 계획을
추진하는데 이게 이제 3기 신도시 건설 계획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되는 내용인데 지금 3기 신도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계속 추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자, 강력한 대출 규제.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투기 지역 다 거기에 따라서 대출을 적게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아예 안 되고 이런 문제는 계속 해 나가겠다. 뭐 정부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 제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또 이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도 있습니다. 실수요자 물론 이제 생애 최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70%까지 이제 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지금 1주택자 어설픈 1주택자 분들도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도 좀 구제하는 정책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는 당분간 풀어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종부세 대상 주택 가격을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가격이 9억 원인데 지금 용산이나 뭐 강남권의 지금 그 여당 민주당의 후보들은 12억까지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도 뭐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불만이 많기 때문에 뭐 야당이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도 12억 이상으로 상향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공시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지금 여당에서 뭐 180석 이상의 강력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침체기에 온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준시가 12억 밑에 일가 2주택에 해당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로 하자. 사실상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에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주인한테 요구를 해야 이제 뭐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신고제로 한다.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로 한다. 이 상한제로 하다 보면 전세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예.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면 계약들을 많이 하고 있죠. 주택임대사업자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를 하기 위해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놓고 그런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 것은 주택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입을 시켜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입 신고를 못하게 합니다. 법이라는 게 그대로 다 진행이 되면 모르는데 이런 역효과도 많이 나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를 전세 월세를 뭐 5% 전년 대비해서 못 올리게 한다거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생기는데 사실상 자유경제 사회에서 꼭 부작용이라는 게 무슨 집주인이 한 번에 올린다? 아니 공급이 많으면 한 번에 많이 올린다 그러면 다른 데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한테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공급을 또 제어를 해놨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집주인이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마음대로 또 여러 가지 임용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장 경제 사회예요. 자본주의 사회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조건 법으로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뭐 정책이 지금까지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20번까지 왜 나왔겠습니까? 정책대로 가지 않았어요. 자. 계약갱신 청구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전세를 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원하면 집주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임차인이 원하면 한 번 더 2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높은 금액에 또 전세를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죠. 하지만 임차인의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계속 지금 뭐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과연 지금 이번 국회에서 바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느냐 이걸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장에 혼란이 많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할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 거래신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거래신고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18년 4월 달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과 12인이 포함해서 12인이 대표 발의를 이제 한 건데 자, 요 부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토지의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데 이 이용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그 토지 택지 소유 상한제, 그러니까 한 가구당 200평 이상 택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자기 땅인데도 마음대로 이렇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토지 초과이득세, 유유지나 공한지의 가격 상승으로 발생하는 초과이득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세금을. 근데 이게 팔지도 않았어요. 예, 팔지도 않았는데 이게 이제 개발을 해서 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서 헌법 브리치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법이 헌법 브리치를 받았습니다. 위헌이라고. 근데 이 토지 공개념의 이런 내용들을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 자꾸 토지 공개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은요. 아파트를 사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있습니다. 토지는 소유권은 인정 안 돼요. 사용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도 사회주의인 이 중국도 토지의 사용권을 50년에서 100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를 연장을 하게끔 해놨어. 소유권은 넘기지는 않지만 사용권을 연장하겠다. 100년 동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는 소유권을 인정해 준 셈이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고 시장 민주주의에서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이런 토지 공개념을 도입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여기까지 간다고 한다면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실현 가능성이 가장 지금 강력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지금 요율을 올리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공룡 여당이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일지,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니지만 지금 부동산이 지금 약간의 어떤 보합 내지는 조금 하락하는 어떤 그 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걸 법을 계속해서 밀어붙일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부분 또 요 부분에 더불어서 금리가 인하가 됐고 또 될 예정이고 또 많은 이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한 이 지금 시중에 넘치는 부동자금 이런 어떤 규제 과연 어떤 힘이 더 셀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영상을 업그레이드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